안녕하세요. 삼성동 할머니의 책방엽서입니다. 이번엔 외손자가 선물한 지금 이대로가 좋다. 법륜지음 박정은 그림, 펴낸 것 정토 출판. 지금 이대로가 좋다. 올해 고3 졸업반인 손자 글이네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 책이 할머니 유튜브에 올리시기에 그림도 예쁘고 내용도 좋은 것 같아서 선물로 준비했어요.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권민성 올림. 이 책은 법륜 스님의 희망 편지 가운데 높은 조회와 공감을 받은 이야기들로 엮여진 책인데요. 마치 뇌꼬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꼬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도리어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힌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실상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져버린다. 관계 속에 존재하고 늘 조금씩 변하고 있다. 라고 책머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6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 지금 여기 나. 둘째,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셋째, 항상 옳은 것이란 없다. 넷째, 꽃처럼 예쁘다. 다섯째,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여섯째, 지금 이대로가 좋다. 책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가을 하늘처럼 맑고 밝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사는 걸까? 사람은 왜 살까? 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다람쥐나 토끼는 의미를 찾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삽니다. 천하 만물이 다 그냥 삽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즐겁게 살 건지 기롭게 살 건지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살아있으면 오늘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나. 꿈속에서는 좋은 꿈, 나쁜 꿈이 있지만 깨고 일어나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꿈에 보이는 일들만 꿈일까요? 과거에 좋아했던 경험과 괴로웠던 일이 그리움과 상처로 남아있다면 아직 꿈속에 있다고 봐야 해요. 대부분 과거 생각에 괴롭고 미래 생각에 걱정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여기, 남이 아닌 나에게 깨어있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온갖 빛깔의 꽃들과 파란 새싹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행복입니다.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회피하는 것과 놓아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과 회피하는 것과의 차이는 놓아버리는 것은 재발하지 않고 회피한 것은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면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닥뜨려 해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통의 비결. 소통이란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통의 가장 큰 핵심은 들어주기입니다. 소통은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은 아이를 20살까지 키우는 것입니다. 3살까지는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어린 시기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삶의 모범이 되고 사춘기에는 가만히 지켜봐주고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냉정한 마음으로 지원도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 성인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간섭이나 지원이 길어지면 그만큼 나의 짐은 무거워지고 자녀는 속박을 받고 의지심이 깊어져 서로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두 자기 나름대로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나쁘면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비가 와도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지각기 다른 싹이 트듯이 자기 내면에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각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 내면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무심히 보라. 꽃이 피는 것도 제 사정이고 지는 것도 제 사정입니다. 꽃이 피면 꽃을 보고 꽃이 지면 잎을 보는 것처럼 무심히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인생의 무게. 인생을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행복해집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집착하며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행복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내 존재를 제대로 알면 칭찬에 우쭐댈 일도 없고 비난에 위축될 일도 없습니다. 칭찬이나 비난이 상대의 감정 표현일 뿐임을 알면 내가 그 말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겸손하고 당당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 최고의 선물.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과연 나이가 들어가는 게 괴로운 걸까요?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맛을 알 수 있지요. 밥은 뜸이 푹 들어야 맛이 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멋이 납니다.
나무는 저절로 그늘을 들이운다.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다 보니 남에게 그늘을 드리워 줍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곧 나를 돕고 남을 돕는 길입니다. 중도란 화에 끌려가지 말고 화를 참으려 애쓰지도 말고 다만 화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화가 일어날 때 곧 알아차리면 화는 사라집니다. 명상을 할 때 생각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조용한 곳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코끝에 집중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옆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이 감동합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가 감동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감동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참 좋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설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괜찮습니다. 자기 긍정의 바탕에서 욕심을 버리고 조금씩 자신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 먼저 행복하기.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해요. 진리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새날입니다.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나날이 새날이고 나날이 새해입니다. 굳이 나를 정해 한 해의 끝을 맺는 것은 지난 것은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보자는 뜻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